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오늘은 교실에서 우리의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 시간 마지막 활동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일단 감정을 한번 떠올려 봤고요. 그리고 감정과 연관된 여러분들의 경험을 찾아서 그것과 연관된 시를 찾아보는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간 속에서는 그 시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쏙 집어넣는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네 번째 활동 시로 나의 경험을 돌아보는 글쓰기입니다. 선택한 시를 교재에 우선 자필로 옮겨 적어주세요. 자, 지금 교재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공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글씨로 시를 옮겨 적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시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완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글로 쓰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5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질문들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상황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이 이런 건데 이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 이건 우리가 먼저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어떤 일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감정의 흐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일이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는 영향, 그땐 그랬지가 아니라 그때 그랬던 일이 지금은 나한테 어떠한 사건으로 생각되고 있어, 기억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현재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자, 그 일이 지금 옛날은 이랬어, 지금은 그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혹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나를 기쁘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체적인 활동 내용이 이 성찰이잖아요. 하지만 성찰은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미래,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5가지의 항목이 잘 버무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여기에 있는 5가지의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도 이대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풀어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기 내용을 15줄 이상 작성해달라는 분량 조건을 적어놨습니다. 1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쓸 글에 노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15줄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좀 많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15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편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따심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몇 글자 안 썼는데 막 내용이 없어.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글씨 크기는 새끼 손톱보다는 작게, 그러니까 조그만한 글씨체로 여러분들만의 글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이 교재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선택한 시를 옮겨 쓰며 어떤 구절이 와닿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시를 여기다가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자, 아이고. 선생님이 직접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옮겨 적으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선생님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선택해서 그 전문을 전체를 선생님만의 글씨체로 한번 쭉 적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를 여러분들의 글씨로 적는 과정 속에서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한 본격적으로 이제 경험글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이 글쓰기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한 땀 한 땀 시를 적고 나면 이제 선택한 시를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또한 솔직하게 돌아보는 글을 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 5, 10, 15 15줄 이상의 글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둔 거는 물론 짧게 쓰는 것도 상관은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글이 어느 정도 분량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조금 더 진지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내용이 짧으면 생각이 담기지 않을 수 있고요. 너무 내용이 짧으면 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서로가 글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활동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이 활동이 나중에 가면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평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사용하는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써 있어요. 이렇게 수업 계획 같은 것도 쭉 한번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글들을 쓰는 게 있는데, 이 글을 한번 보면요. 2020년 1월 4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수업을 준비하던 내용을 한번 메모해 본 거예요.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꽃피는 해안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윤동주의 시인 새로운 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시이기도 하는데요. 이 시를 그래서 그냥 자필로 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와 연관된 선생님의 생각을 밑에 적어봤어요. 볼게요. 익숙함에 길들여져 나의 곁에 있는 소중함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우리 동네 중앙중학교 선생님들, 내 곁의 친구들.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두근거림으로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되길. 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또한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중앙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근거림으로 가득하겠지만 이게 곧 익숙함으로 바뀌잖아요. 하지만 그 익숙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지 말고 매 순간을 새롭게 피어난 두근거림으로 3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적어보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쭉 그냥 적어보기도 해요. 정희성의 길이라고 하는 시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뭔가 글쓸거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나름대로 선생님의 삶의 생각을, 삶 속에서 피어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시의 내용과 연관해가지고 다른 이제 책들을 보니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갑자기 좀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한번 써본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상실의 경험, 뭔가를 잃는다는 거죠. 어떤 것을 잃은 경험이 있을까? 그래서 쭈루루루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써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선생님은 이렇게 시를 쓰고 그 시에 나만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국어 시간 활동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삶의 습관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하는 활동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양새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나중에 가서 볼 때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죠. 이건 지금 2020년도 거지만 2019년, 2018년도 각각 이 다이어리 속에는 선생님의 그때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곤 하죠. 여러분들도 이 활동을 기반으로 선생님과 같은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설명 잘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져나가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활동 이제 과제로 부여하게 될 텐데, 과제 제출 기한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24시까지는 이걸 제출해 주세요. 자, 물론 목요일 아침 9시까지가 제출 기한이긴 한데, 새벽에 너무 글을 쓰게 되고 하면 글이 분명히 안 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24시 안쪽, 그러니까 밤 12시죠.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목요일 하루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글을 아주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 금요일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제는 클래스룸에 구글 문서로 제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글 쓴 내용을 올려준 구글 문서에다가 옮겨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글 문서를 취합해가지고 선생님이 검토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클래스룸 게시판에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수요일 날 이제 과제 공지했고 어떻게 과제 제출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수업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수업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보는,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이 올라오는 플랫폼이죠.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어 수업을 한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링크, 그리고 접속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밴드 채팅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24시까지 제출해준 오늘 쓰게 될 이 글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쓸 글은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학급 친구들 몇 명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과 여러분 각각 개인들이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할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수업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금요일 수업도 기대하는 마음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글을 써야겠죠. 여러분들 꼭 오늘 안으로 글쓰기를 마무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어 수업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인사는 파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힘차게 파이팅 외치고 바로 시 쓰기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파이팅!